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국장님, 정말 전국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이 국장님도 여기저기 방송에 불려다니시느라 아주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야 6당이라고 그러죠. 네네. 6당이 191명인가요? 네네. 국회의장은 빠지고요. 예. 이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상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7일 날 표결한다는 건가요? 보고했죠. 보고가 됐고 본회의 보고. 예, 본회의 보고를 했고 본회의 보고 이후에 표결은 표결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입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6일에서 7일 이번에 아주 머리 많이 썼어요. 오늘 0시 48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낮에 하면 그만큼 또 이 72시간이 그 하루 다 넘어가잖아요. 예. 새벽에 0시에 하니까 7일 토요일 0시가 7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토요일 날까지 마무리 짓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토요일 날 지금 표결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7시, 저녁 7시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 했잖아요. 예. 이번 촛불 집회를 국회를 에워싸는 거예요. 그래갖고 촛불 집회로? 촛불 집회로. 그런 지금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서 5일 날 최재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이 탄핵안을 의결을 지금 할 거죠. 뭐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통과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 통과라고 원래는 봐야죠. 4일 날 했는데 하루 늦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되려면은 200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장까지 포함해도 192명이니까 192. 역시 8명이 부족하다. 그렇죠.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연 8명이 부족한 인원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대통령 탄핵 말씀이시죠? 그거야 당연히 지금 8명인데 아마도 당론으로는 지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도 하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탈당은 요구하지만 탄핵은 안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들을 비롯해서 조금 흔들리는 의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야당에서도 뭐 적극적인 회유 공작이랄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친한계가 지난번 18명이 계엄 해제 요구안의 의결에 찬성을 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명의 선택이 어떻게 될 건가. 한동훈 대표도 탄핵안 이 부결에 노력하겠다 이렇게는 했지만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도 김건희 특검안도 4표 이탈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하야를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꼭 친한계가 아니라도 중립에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또 친윤계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누가 이탈할지 이건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죠. 현재 상황은 18명이라는 숫자가 그때 당시에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비상계제 해제 요구안과 관련돼서는 이미 숫자로 드러났고 18명이 그다음에 이제 104명이 같은 목소리를 한번 낸 적이 있으니까 이 4명과 관련돼서는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난 의총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그 의총에서 3시간 동안 격론이 벌어졌는데 가장 많이 차지한 게 탈당과 관련된 격론이었다고 합니다. 탈당하고 탄핵. 탄핵인데 특히 탄핵과 관련해서는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2016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그 이후에 고생을 했는지 보수 괴멸 상태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일부 이해할 수 있어도 그러나 그건 결연해서 안 된다라는 지금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서 일단은 원내대표실 쪽에서 제가 취재해본 결과 그래도 이번 탄핵안은 아마 부결될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는 있는데 선배님 말씀처럼 모르는 거죠. 지금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온도가.
그렇게 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 원내 전략상 저는 불참하는 쪽으로 이렇게 당론을 정하면은 아예 가서 투표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뭐 본인이 나는 소신껏 가서 하겠다고 하면야 그거야 뭐 말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불참 쪽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안 들어가서. 네.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보통 원내대표는 표를 몇 번씩 계산을 하잖아요. 계속 전화해보고 다시 다짐해보고 한데 만약에 그렇게 그 저는 아예 안 들어가거나 혹은 뭐 진짜 김재원 얘기처럼 명패하고 기권표를 그러니까 그 기표소에 안 들어가고 그냥 집어넣는 뭐 그런 행태를 그런 쪽으로 결심을 한다 그러면 끝까지 못 믿겠다. 불안하다. 그리고 상황 자기가 표 체크를 한 결과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아마도 그런 방법으로 비판을 좀 받더라도 그런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얼미터가 4일 날 긴급 여론조사를 했어요. 하루 하니까 504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73.6%, 반대가 24%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4분의 3이 지금 탄핵에 찬성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비상계엄이 내란죄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가 69.5 아니다가 24.9 그리고 모르겠다가 6.7%인데 특히 탄핵에 반대한다. 이 TK에서는 찬성이 66.2%나 나왔어요. TK에서. 그렇죠. 다만 보수층에서는 찬성이 50.4, 반대가 48%로 아주 비등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교훈 때문에 절대 탄핵은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하더라도 탄핵으로 가서 당이 또는 보수 진영이 붕괴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런 국민 여론이 4분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이제 이른바 야당과 제야 시민단체들 특히 민노총이 중심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촛불 시위를 벌일 것 같은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폭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에 따라서 이 촛불 시위가 엄청나게 확대돼 가지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런 촛불 시위로 이렇게 확대된다고 한다면은 여당의 의원들도 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설사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야당은 계속 이 탄핵 카드를 들고 나올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계속 나올 테고요. 그건 뭐 이번 그 비상 개헌과 관련돼서 완전히 잡았다. 이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자기네들의 어떤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조국 대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요. 완전히 조급해서 이번에도 보면 4일날 지금 이 보고와 관련된 보고를 하게 만드는 것도 진짜 이 사람들한테 시간이 없구나. 완전히 타이트하게 7일날까지 끝낼 수 있도록 컴팩트하게 지금 작전을 짰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왔다. 털도 안 뽑고 그렇죠. 지금 먹어버리겠다 정권을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 공방이 있거나 혹은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진 많은 그런 뭐 특검법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다 밀어붙이겠다. 이번 탄핵안 대통령 탄핵안도 그날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지금 해버린다.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그 흥분이 가라앉고 비판이 좀 가라앉기 전에 뜨거울 때 다 해치워버린다. 새가 달았을 때 때리겠다. 그 이야기인데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모든 이 전국의 이슈들을 다 빨아들이는 요소가 됐고 결국 비상계엄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투표를 한다고 한다면 탄핵은 반대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거라도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 어떤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듯이 고민을 하는데 두 개 딱
예. 고민을 하는데 아유 탄핵을 하면 정말 당이 어떻게 될 거야. 근데 아유 그러면 특검법이라도 한다. 뭐 예. 이런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론으로 탄핵에는 반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처리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만약에 가결이 되더라도 이제 헌재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은 뭐 직무가 정지는 됩니다만 예. 그러나 헌재가 지금 6명이에요. 네. 6명이기 때문에 6명이 전원이 찬성해야 기각이든 인용이든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지금 헌재 구도가 보수 중도가 4명이고 네. 진보가 2명이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2명에 그 중에 한 명만이라도 누가 반대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문영배 재판관이 기자들이 계속 이거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탄핵 그분이 지금 직무대행 아닙니까? 그렇죠.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죠. 예, 권한대행.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심리는 가능하다. 일단 그렇죠, 심리는 왜냐면 할 수 지난번에 있죠. 예. 그 방통위원장과 관련돼서 7명이 참여해야 심리를 속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놨거든요. 가처분 받아들여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걸 여기에 적용하느냐 안 적용하느냐도 논란이 있다고는 하지만 문영배 재판관이 그것 때문에라도 심리는 속개할 수 있다, 심리는 할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 문영배 재판관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결심해서 지금 이거를 결정하는 문제는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결정을 했을 때 6명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정당성의 꼬리표가 언제나 붙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회에다 대고 빨리 충원을 해라라고 촉구했거든요. 그래도 이 헌재 재판관도 추천을 하고 예.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고 인주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네. 그것에 대한 임명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직무가 정리되면은 뭐 권한대행 네. 한덕수 총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이 됐다고 하면 2달 내에 대선에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론상 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이재명한테 진상을 해버리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힘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몇 개월 내에 내년 봄까지 대선이 치러지면은 과연 어느 누가 나가서 이재명과 맞상대를 했을 경우 네. 이길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 그렇잖아요. 지금 말이야 대통령이 지난번에 기자회견 통해서 소통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돌아온 건 계엄령이다. 예. 이러면서 좀 흥분하거나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에휴 이번엔 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보수 우파의 괴면. 그야말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 190석의 야권 특히 172석의 민주당을 지금 입법 독주를 하는데 대통령 권한까지 합쳐버리면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지 짐작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럼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고 구렁텅이로 떨어질 예.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은데 과연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전문가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적인 논란과는 별개로 네네. 국회에는 또 정치인들은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설사 그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당장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란이라는 걸
사실 생각을 하면 내란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찬탈의 목적, 예. 정권을 찬탈해서 군사를 동원한다거나 혹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헌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헌법을 그냥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고 새로운 헌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정권을 연장한다거나 이런 식의 정치적 뚜렷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내란이라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서 예. 이 문제를 갖고 진짜 법적인 어떤 다툼에 갔을 때 과연 파면을 시키고 법적 어떤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건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어느 칼럼처럼 자폭을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네. 이번에는 완전히 자살골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급히 정권을 주워 먹으려 하는 것. 네. 거기에는 과연 우리 국민들이 동의를 할 건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신중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